이 나라 미쳤습니까? 에미레이트 항공 22년 경력 두바이 최고의 수석 승무원이 인천공항에서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승객 83명 집단 식중독. 일본 거부, 중국 거부. 단 하나 한국만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착륙 3분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료진 17명 즉시 투입, 3분 만에 중증도 분류 완료, 15분 내 전원 병원 이송. 두바이에서는 45분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황금 서비스는 대체 뭐였습니까? 8개월 후 두바이는 한국 시스템을 도입했고 중동 전역이 따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22년 경력이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가 열린 15분. 지금 그 충격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티마 알만수리입니다. 에미레이트 항공의 수석 승무원이죠. 22년간 하늘을 날았고 지금까지 약 380만 킬로미터를 비행했습니다. 지구를 95바퀴 돈 셈이에요. 제 배지에는 별 3개가 박혀 있습니다. 에미레이트에서 별 3개는 최고 등급을 의미해요. 승객 만족도 상위 1%, 22년 무사고 기록, 그리고 신입 승무원 교육 담당까지 맡고 있습니다. 두바이 본사에서는 저를 황금 서비스의 상징이라고 부르죠. 한국과의 인연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두바이발 인천행 노선에 처음 투입됐을 때였어요. 당시 저는 인천공항을 그저 환승지로만 생각했습니다. 깨끗하고 효율적이지만 두바이 국제공항의 화려함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여겼죠. 에미레이트의 철학은 명확합니다. 황금 서비스. 승객은 왕이고 우리는 그 왕을 모시는 집사입니다. 1등석 승객에게는 샴페인을 따를 때도 각도가 정해져 있고 이코노미 승객에게도 미소는 15도 각도로 유지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매뉴얼화되어 있고 그 매뉴얼은 완벽했어요. 저는 그 시스템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두바이는 사막에서 기적을 만든 도시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가장 큰 쇼핑몰, 가장 화려한 분수쇼.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에미레이트 항공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였고 저는 그 최고의 일원이었어요. 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두바이 국제공항 제3터미널 게이트 A17. 저는 동료 승무원 17명과 함께 브리핑룸에 모였습니다. 오늘의 임무는 두바이발 인천행 EK322편이었죠. 기장이 들어왔습니다. 압둘라 기장은 35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어요. 그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탑승객은 347명입니다. 1등석 12명, 비즈니스석 58명, 이코노미 277명이에요. 비행시간은 8시간 45분 예상됩니다. 저는 승무원들에게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기내식 서비스는 이륙 2시간 후, 면세품 판매는 5시간 지점, 그리고 착륙 1시간 전 간식 서비스까지 모든 것이 정확하게 계획되었어요. 탑승이 시작됐습니다. 1등석 승객들이 먼저 들어왔죠. 사우디 왕족으로 보이는 남성, 유럽인 사업가 부부, 그리고 한국인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저는 샴페인 트레이를 들고 그들을 맞이했어요. 웰컴 어보드 서. 샴페인 드시겠습니까? 사우디 남성이 고개를 저었고 유럽인 부부는 받았습니다. 한국인 남성은 정중하게 사양했죠. 괜찮습니다. 물 주세요. 그의 영어는 유창했고 태도는 겸손했습니다. 비즈니스석과 이코노미석 탑승도 순조로웠습니다. 347명 전원이 착석하는데 42분이 걸렸어요. 정시 출발이 가능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륙은 완벽했습니다. 두바이의 푸른 하늘을 뚫고 올라가며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사막 위로 펼쳐진 고층 빌딩들, 야자수 모양의 인공섬들. 두바이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기내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1등석에는 캐비어와 랍스터, 비즈니스석에는 스테이크와 와인, 이코노미석에는 치킨과 파스타. 저는 통로를 오가며 승객들의 요청을 들었어요. 커피 한 잔 더 주세요. 담요 하나 더 부탁합니다. 화장실이 어디죠? 모든 요청에 저는 완벽하게 대응했습니다. 22년 경력이 빛나는 순간들이었죠. 승객들은 만족스러워 보였고 기내는 평온했습니다. 비행 3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코노미석 32A 좌석에서 벨이 울렸어요. 저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젊은 여성 승객이었는데 얼굴이 창백했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속이 좀 안 좋아요. 화장실 다녀왔는데 계속 울렁거려요. 저는 즉시 생강차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드시면 좀 나아지실 거예요. 혹시 더 불편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를 마셨습니다. 저는 다른 승객들 서비스로 돌아갔어요. 30분 후 27F 좌석에서 또 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중년 남성이었어요. 저기요, 배가 너무 아픈데요. 저는 약간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장거리 비행에서 소화불량은 흔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1시간 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42C, 38A, 51D, 29B. 연달아 벨이 울렸어요. 모두 같은 증상이었습니다. 복통, 구토, 설사. 저는 동료 승무원들과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까지 12명이 같은 증상을 보이고 있어요. 선임 승무원 아이샤가 말했습니다. 기내식 문제일 수도 있어요. 공급업체에 문제가 있었나 봐요. 저는 즉시 기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압둘라 기장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일단 상황을 모니터링하세요. 인천공항에 사전 통보는 해두겠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악화됐습니다. 30분마다 환자가 늘어났어요. 20명, 35명, 58명. 비행 5시간 지점에서는 83명이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기내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화장실 앞에는 줄이 길게 늘어섰고 여기저기서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어린아이들이 울었고 부모들은 당황했습니다. 저는 22년 경력 중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83명이요. 게다가 인천까지는 아직 3시간이나 남았어요. 압둘라 기장이 기내 방송을 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현재 일부 승객분들께서 소화기 증상을 보이고 계십니다. 인천공항에 긴급 의료 지원을 요청했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승객들은 불안해했습니다. 한 남성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게 무슨 항공사냐? 음식에 뭐가 들어간 거야? 저는 그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에미레이트의 황금 서비스도 제 22년 경력도 이 순간만큼은 무력했어요. 기내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83명의 환자, 264명의 불안한 승객,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승무원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 걸까요? 인천공항까지 2시간 30분.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모두 무사하기를,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빠르게 처리되기를.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인천공항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목격하게 될 광경이 제 22년 인생관을 완전히 뒤흔들 거라는 것을요. 비행 7시간 지점, 인천공항까지 1시간 45분 남았을 때였습니다. 조종석에서 압둘라 기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파티마, 인천공항 관제탑과 연결됐습니다. 의료팀 브리핑을 해야 합니다. 저는 조종석으로 갔습니다. 스피커에서 한국어 억양의 영어가 흘러나왔어요. EK322편 인천공항 의료대응팀입니다. 현재 환자 상황을 파악하고 싶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확인했습니다. 총 83명입니다. 구토 52명, 복통 23명, 설사 8명이에요. 연령대는요? 10세 미만 7명, 60세 이상 12명, 나머지는 성인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목소리가 들렸어요. 착륙 예정 시각이 오후 5시 20분 맞습니까? 네, 정확합니다. 의료진 17명 배치하겠습니다. 중증도 분류는 3분 이내 완료하고 앰뷸런스 8대 대기시키겠습니다. 17명의 의료진이요? 두바이에서도 본 적 없는 규모였어요.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83명을 15분 내에 분류하고 이송하려면 최소 인원입니다. 15분요? 두바이에서는 30명만 문제가 생겨도 1시간은 걸렸는데요. 승무원분들께 요청드립니다. 착륙 30분 전까지 환자 명단을 국적별로 정리해 주십시오. 통역사 배치가 필요합니다. 통역사요? 네. 아랍어 2명, 영어 3명, 중국어 2명 대기시키겠습니다.
환자분들이 모국어로 증상을 설명할 수 있어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에미레이트에서도 VIP에게나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그리고 환자분들 중 종교적 식이 제한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네. 지금 그게 중요한가요? 네. 병원 이송 후 링거나 약물 투여 시 종교적 금기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할랄 인증 링거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랄 링거액이요? 22년간 일했지만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1시간 후 인천공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착륙 20분 전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게이트를 121번으로 변경합니다. 터미널과 가장 가까운 위치라 환자 이송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게이트까지 바꿔준다고요? 에미레이트 본사도 이런 적은 없었어요. 오후 5시 18분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5시 23분 게이트 도킹 완료.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탑승교회 의료진 17명이 일렬로 서 있었어요. 흰색 가운의 의사들, 파란색 스크럽의 간호사들, 오렌지색 조끼의 응급구조사들. 가장 앞에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인천공항 의료센터 김태준 센터장입니다. 지금부터 중증도 분류를 시작하겠습니다. 간호사 3명이 기내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태블릿과 체온계를 들고 있었어요. 가장 증상이 심한 환자부터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32A 좌석을 가리켰습니다. 간호사가 부드럽게 물었죠. 어디가 불편하세요? 배가 아프고 계속 토할 것 같아요. 간호사는 즉시 체온을 재고 태블릿에 기록했습니다. 레드 태그. 의료진들은 놀라운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한 명당 평균 2분. 체온, 혈압, 산소 포화도 측정하고 태그를 붙였어요. 83명 중 레드 12명, 옐로우 38명, 그린 33명으로 분류됐습니다. 김태준 센터장이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레드 12, 옐로우 38, 그린 33. 앰뷸런스 배치 시작. 3분 후 휠체어 15대가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레드 환자들이 가장 먼저 앉았고 간호사들이 각자 동행했어요. 모든 동선이 완벽했습니다. 휠체어가 지나갈 길은 확보되어 있었고 엘리베이터 앞에는 안내 직원이 대기 중이었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5시 23분에 문을 열었고 지금은 5시 31분. 8분 만에 83명 전원이 분류됐고 레드 환자들은 이미 앰뷸런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태준 센터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센터장님 정말 놀랍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레드 환자들은 10분 내로 병원 응급실에 도착할 겁니다. 10분요? 공항에서 병원까지요? 인천공항에서 가장 가까운 길병원까지 3km입니다. 응급차선 이용하면 7분이면 됩니다. 7분이요? 두바이는 15분이 걸렸는데요. 5시 38분, 마지막 환자까지 이동 완료. 착륙부터 전원 이동까지 정확히 15분이었습니다. 저는 22년간 수많은 비상 상황을 겪었지만 이렇게 빠르고 정확한 대응은 처음 봤어요. 김태준 센터장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혹시 환자분들 상태가 궁금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그가 떠나고 저는 빈 객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32A 좌석에 앉아 생각했어요. 두바이의 황금 서비스는 뭐였을까요? 샴페인 각도? 미소 15도? 한국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황금빛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 안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5시 45분, 저는 호텔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에미레이트 본사에서 인천 근처 호텔을 예약해뒀거든요. 내일 아침 두바이행 비행기를 탈 예정이었어요. 버스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다른 승무원들은 이미 먼저 출발했죠.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공항 주변 건물들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전화기가 울렸어요. 김태준 센터장이었습니다. 파티마님, 환자분들 상황 전해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네, 센터장님. 어떻게 됐나요? 레드 태그 환자 12명 전원 병원 도착했습니다. 현재 링거 투여 중이고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옐로우 태그 38명도 검사 완료했고요. 정말요? 벌써요? 네. 예상대로 식중독이 맞았습니다. 다행히 중증은 없고 내일 아침이면 대부분 퇴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전해드릴 게 있습니다. 네. 32A 좌석에 앉으셨던 여성 승객분이요. 할랄 링거액 요청하셨는데 저희가 준비한 게 맞아서 다행이었습니다. 할랄 링거액이요. 아까 그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준비되어 있었구나. 통화를 끊고 저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버스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도로는 깨끗했고 차선은 명확했습니다. 두바이와 비슷하면서도 뭔가 달랐어요. 호텔에 도착한 건 6시 30분이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방으로 올라갔어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오늘 본 것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17명의 의료진, 15분의 대응, 할랄 링거액, 그리고 김태준 센터장의 침착한 목소리. 에미레이트에서 22년간 일하며 저는 확신했었어요. 우리가 최고라고. 황금 서비스가 최선이라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황금도 아니었고 화려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더 효율적이었고 더 정확했습니다. 왜일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7시에 일어나 호텔 식당으로 내려갔어요. 동료 승무원들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파티마, 어제 환자들 괜찮대요? 아이샤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센터장님한테 연락받았어요. 다들 안정적이래요. 다행이다. 솔직히 어제는 정말 놀랐어요. 저렇게 빨리 처리할 줄은 몰랐거든요. 저도 동감이었습니다. 우리는 식사를 하며 어제 일을 이야기했어요. 모두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의 대응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났다고. 9시에 호텔을 나왔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는데 한 승객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어제 비즈니스석에 앉았던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승무원님, 어제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불편하셨죠?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한국 의료진 덕분에 안심했어요. 저도 처음 봤거든요. 저렇게 빠른 대응. 한국 분이시잖아요. 원래 이렇게 하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해외에서 주로 살았거든요. 근데 어제 보니까 한국이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그는 미소 지으며 떠났습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어요. 한국이 많이 발전했다고요. 10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출국장으로 향하는데 어제 그 장소가 눈에 들어왔어요. 121번 게이트. 어제 83명의 환자들이 분류되고 이송됐던 곳이었죠. 지금은 평온했습니다. 승객들이 오가고 안내방송이 흘러나오고 모든 게 일상적이었어요. 어제의 혼란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게이트 앞에 잠시 서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15분이요. 83명을 15분 만에 처리한 시스템이요. 두바이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세계 어느 공항에서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해냈습니다. 화려하지 않게, 조용하게, 하지만 완벽하게. 출국 수속을 마치고 면세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커피 한 잔을 사서 의자에 앉았어요. 탑승까지 1시간 남았습니다. 제 전화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파티마님, 저 32A 좌석에 앉았던 사라입니다. 아, 가장 먼저 증상을 호소했던 그 여성이었어요. 사라님, 괜찮으세요? 네, 완전히 나았어요. 지금 퇴원했거든요. 그래서 감사 인사드리려고 연락했어요. 저한테요? 네. 어제 생강차 주신 거 기억하세요? 그게 정말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한국 의료진분들한테도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제가 전하겠습니다. 저 사실 한국 처음이거든요. 근데 어제 일로 한국이 정말 좋아졌어요. 다음에 꼭 다시 올게요. 통화를 끊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라가 한국을 다시 온다고 했어요. 11시 30분 탑승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일어나 게이트로 향했어요. 두바이행 EK323편. 347명의 승객을 태우고 다시 하늘로 올라갈 비행기였습니다. 기내로 들어가 제자리에 섰습니다. 승객들이 하나씩 탑승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웰컴 어보드.
22년간 해온 인사였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제 미소가 조금 더 진심이 담긴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인천공항이 점점 작아졌고 서울의 빌딩들이 보였어요.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요. 15분의 기적을 만든 나라요. 저는 그곳에서 뭔가 배웠습니다. 황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요. 시스템이요. 그리고 그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들의 헌신이요. 두바이까지는 8시간이 걸렸습니다. 비행은 순조로웠고 승객들도 평온했어요. 저는 기내 서비스를 하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제 인천공항에서 본 것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오후 7시 두바이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저는 숙소로 돌아가 짐을 풀었어요. 그리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에미레이트 본사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거든요. 보고서 제목은 EK322편 집단 식중독 사건 경위 및 대응이었습니다. 저는 키보드 앞에 앉아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2024년 11월 23일 두바이발 인천행 EK322편에서 승객 83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습니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다음에 뭘 써야 할까요? 인천공항의 대응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저는 계속 타이핑했습니다. 인천공항 도착 후 현지 의료진 17명이 즉시 투입되었습니다. 중증도 분류는 3분 만에 완료되었고 전체 환자 이송은 15분 내에 종료되었습니다. 15분이라고 쓰고 나서 저는 잠시 멈췄어요. 본사에서 믿을까요? 83명을 15분 만에요.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썼어요. 특이사항 인천공항은 착륙 1시간 30분 전부터 환자 정보를 수집했고 국적별 통역사를 배치했으며 종교적 시기 제한까지 고려한 의료 물품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인천공항의 대응 시스템은 에미레이트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다음 날 아침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에미레이트 본사 운영팀장이었어요. 파티마, 어제 보고서 받았습니다. 네, 팀장님. 15분이라고 썼는데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제가 직접 시계로 확인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파티마, 우리 두바이 공항 프로토콜은 최소 45분입니다. 한국이 15분이라는 건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팀장님. 하지만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본사에서 검토하겠습니다.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생각했어요. 본사가 뭘 검토한다는 걸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두바이 런던, 두바이 뉴욕, 두바이 도쿄 노선을 오가며 승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던 12월 1일 본사에서 긴급회의 소집 통보가 왔습니다. 주제는 인천공항 사례 분석 및 개선 방안이었어요.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경영진 8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앞자리에 앉았어요. 운영 담당 이사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파티마, 당신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사님. 그래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인천공항에 직접 연락해서 당일 CCTV 영상과 의료 기록을 받았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5시 23분, 게이트 문이 열리는 장면이었어요. 의료진 17명이 일렬로 서 있었고 간호사들이 기내로 들어갔습니다. 영상은 빨리 감기로 재생됐습니다. 환자들이 분류되고 휠체어가 들어오고 사람들이 이동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5시 38분, 마지막 환자가 이동을 완료했습니다. 화면 하단에 타이머가 보였어요. 15분 정확히요. 이사가 말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15분 만에 83명을 처리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왜 못하는가? 한 임원이 대답했습니다. 두바이 공항은 시설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게이트에서 의료센터까지 거리가 멀고 엘리베이터 용량도 제한적입니다. 그럼 인천공항은요? 집중형 구조입니다. 의료센터가 게이트 근처에 있고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파티마, 당신이 보고서에 쓴 시스템이 핵심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인천공항은 착륙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환자 정보 수집, 통역사 배치, 종교적 배려까지. 이건 단순히 시설 문제가 아닙니다. 사고방식의 차이입니다. 다른 임원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후 대응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한국은 사전 예방입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미 준비하는 겁니다. 이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파티마, 솔직히 말해 주십시오. 현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한국만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22년간 에미레이트에 충성해왔는데 지금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하지만 저는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사님. 지금 상태로는 불가능합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한국은 사람을 중심에 놓습니다. 우리는 서비스를 중심에 놓고요. 차이는 거기서 시작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우리는 VIP를 특별하게 대합니다. 샴페인, 캐비어, 1등석 라운지. 하지만 일반 승객은 기본 서비스만 받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83명 환자 전원에게 통역사를 배치했고 종교까지 고려했습니다. 모두를 VIP처럼 대한 겁니다.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돈으로 차별을 만들지만 한국은 시스템으로 평등을 만듭니다. 회의는 2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어요. 에미레이트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이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파티마, 한국에 다시 가볼 생각 있습니까? 네. 무슨 말씀이신가요? 우리가 한국 시스템을 배우려면 직접 가봐야 합니다. 당신이 팀을 이끌어 주십시오.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요? 네. 당신이 현장을 봤으니까요. 3개월 파견 프로그램입니다. 인천공항과 협력해서 우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겁니다. 3개월이요. 한국에서 3개월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두바이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가장 화려한 도시.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화려함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요. 한국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효율적이었고 정확했고 무엇보다 따뜻했어요. 22년간 제가 믿어온 황금 서비스는 지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15일,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승무원이 아니라 연수생 자격이었어요. 에미레이트 본사에서 파견한 5명 팀의 리더였습니다. 공항 도착 게이트에서 김태준 센터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파티마님,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센터장님. 3개월 동안 인천공항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배우러 왔습니다. 첫 주는 오리엔테이션이었습니다. 인천공항 의료센터 조직도, 비상대응 매뉴얼, 그리고 실제 케이스 스터디를 배웠어요. 놀라운 건 매뉴얼의 두께였습니다. 에미레이트 매뉴얼이 200페이지라면 인천공항은 800페이지였어요. 왜 이렇게 두껍습니까? 교육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모든 시나리오를 담았기 때문입니다. 식중독, 심장마비, 출산, 화재, 테러까지. 상상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한 대응 절차가 있습니다. 저는 매뉴얼을 넘겨봤습니다. 정말 세세했어요. 환자 1명일 때, 10명일 때, 50명일 때, 100명일 때 각각 다른 프로토콜이 있었습니다. 둘째 주부터는 현장 실습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의료센터에서 근무하며 실제 상황들을 목격했어요. 1월 22일 오전 10시, 도쿄발 인천행 항공편에서 60대 남성이 호흡곤란을 호소했습니다. 착륙 20분 전 연락이 왔어요. 의료진 3명이 즉시 게이트로 이동했습니다. 저도 따라갔어요. 비행기가 도착하고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가 환자를 확인했어요. 심전도를 찍고 산소 포화도를 측정했습니다. 심근경색 의심. 레드 태그. 휠체어가 왔고 환자는 즉시 이송됐습니다. 게이트에서 앰뷸런스까지 4분이 걸렸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비행기 도착부터 병원 출발까지 8분이었습니다. 에미레이트에서는 20분은 걸렸을 겁니다. 1월 29일,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방콕발 인천행 항공편에서 임산부가 진통을 시작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출산이요? 공항에서요? 의료센터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산부인과 의사 1명, 조산사 2명, 간호사 3명이 투입됐어요. 게이트에 이동식 분만실이 설치됐습니다. 네, 정말로요. 공항에 분만실이 있었어요. 30분 후 건강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산모도 아기도 건강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두바이 공항에도 의료센터가 있지만 출산 장비까지 있는 곳은 없었거든요. 김태준 센터장이 제 옆에 와서 말했습니다. 1년에 2~3건 정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1년에 2~3건을 위해서요? 네. 한 명이라도 위험하면 안 되니까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한 명이라도요. 2월 둘째 주, 저는 야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였어요. 새벽 2시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의 항공편이 끝나고 공항은 한산했어요. 그때 긴급 호출이 왔습니다. 청소 직원이 화장실에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의료진 2명이 즉시 출동했습니다. 저도 따라갔어요. 화장실에 도착했을 때 50대 여성이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동료 청소 직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간호사가 환자를 확인했습니다. 저혈당 쇼크. 당뇨병 병력 있으신가요? 동료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네, 있어요. 포도당 투여 시작합니다. 5분 후 환자가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간호사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아니요. 바빠서요. 일하시다가 쓰러지시면 안 되죠. 병원 가셔서 검사 받으셔야 해요. 환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아요. 일해야 해요. 간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건강이 먼저예요. 제가 근무 조정 요청할게요. 오늘은 쉬세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놀랐습니다. 청소 직원에게도 똑같은 대우를요. 근무 조정까지 요청해 주다니요. 새벽 3시 휴게실로 돌아왔습니다. 김태준 센터장이 커피를 건넸어요. 어떻습니까, 파티마님? 적응되십니까? 네, 센터장님. 그런데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세요. 아까 청소 직원분한테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에미레이트에서는 직원과 승객을 구분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다르네요. 김태준 센터장이 커피를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여기서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승객이든 직원이든 VIP든 청소원이든 모두 사람입니다. 우리 매뉴얼 첫 페이지에 쓰여 있어요. 뭐라고요? 모든 생명은 평등하다. 그게 우리 원칙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월 말, 저는 팀원들과 중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지난 6주 동안 목격한 것들을 정리했어요. 보고서 핵심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사전 준비. 인천공항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미 대비합니다. 둘째, 평등한 대응. VIP든 일반인이든 똑같은 수준의 케어를 받습니다. 셋째, 인간 중심 시스템. 효율보다 사람을 우선합니다. 보고서를 두바이 본사로 전송하고 저는 숙소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두바이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해 보였어요. 3월이 됐습니다. 연수 마지막 달이었어요. 3월 10일,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과 에미레이트 항공의 MOU 체결식이었거든요. 양측 경영진이 모였고 저도 참석했습니다. 에미레이트 운영이사가 연설했어요. 오늘 우리는 인천공항으로부터 배웁니다. 시스템을, 철학을,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법을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식이 끝나고 김태준 센터장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파티마님, 3개월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요, 센터장님. 제가 배웠습니다. 뭘 배우셨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22년간 저는 틀렸습니다. 최고의 서비스는 황금이 아니라 시스템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스템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태준 센터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두바이로 돌아가셔서 잘 전해주십시오. 화려함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개월이 제 22년을 바꿔놓았습니다. 2025년 3월 15일, 저는 두바이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느낌이 묘했어요.
3개월 전에는 익숙했던 곳인데 지금은 낯설게 보였습니다. 두바이 국제공항 제3터미널. 황금빛 장식, 거대한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모든 게 화려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게이트에서 의료센터까지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엘리베이터는 일반 승객들과 공유해야 했고 안내 표지판은 영어와 아랍어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본사 회의실에 섰습니다. 경영진 12명 앞에서 발표를 해야 했어요. 3개월간 인천공항에서 배운 것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첫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인천공항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예측 시스템. 둘째, 평등한 대응. 셋째, 인간 중심 철학입니다. 저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설명했습니다. 83명 식중독 환자를 15분에 처리한 것, 임산부 출산 대응, 청소 직원에 대한 배려까지. 운영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파티마, 솔직히 말해 주십시오. 우리가 한국처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시설만 바꾸면 안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VIP를 특별하게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한국은 모두를 VIP처럼 대합니다. 이건 시설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차이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CFO가 물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한국 시스템 도입에 약 2천만 달러 필요합니다. 의료 장비 확충, 인력 충원, 시설 개선 포함입니다. 2천만 달러요? 그건 너무 큽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작년 우리가 VIP 라운지, 리모델링에 쓴 돈이 3천만 달러였습니다. 12명의 VIP를 위해서요. 지금은 하루 평균 8만 명의 승객을 위한 투자입니다. 이사가 끄덕였습니다. 파티마 말이 맞습니다. 진행하십시오. 회의가 끝나고 저는 개선 프로젝트 책임자로 임명됐습니다. 6개월 안에 두바이 공항 의료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게 목표였어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의료센터 위치였습니다. 기존에는 터미널 끝에 있었는데 중앙으로 이동했어요. 게이트에서 평균 거리가 800m에서 300m로 줄었습니다. 두 번째는 인력 확충이었습니다. 의사 3명, 간호사 8명, 응급구조사 5명을 추가 채용했어요. 24시간 3교대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세 번째는 장비였습니다. 이동식 심전도기, 휴대용 초음파, 그리고 한국에서 본 이동식뿐만 장비까지 도입했습니다. 5월, 첫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런던발 두바이행 항공편에서 승객 23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다는 연락이 왔어요. 작년 같았으면 당황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착륙 1시간 전, 저는 의료진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환자 23명, 구토 15명, 복통 8명, 의사 2명, 간호사 6명 투입합니다. 착륙 30분 전 게이트를 변경했습니다. 의료센터와 가장 가까운 게이트로요. 비행기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의료진이 들어갔어요. 중증도 분류가 시작됐습니다. 레드 2명, 옐로우 13명, 그린 8명. 휠체어가 왔고 환자들이 이송됐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22분이 걸렸습니다. 한국의 15분에는 못 미쳤지만 작년의 45분보다는 훨씬 빨랐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6월 두 번째 테스트였습니다. 뭄바이발 두바이행 항공편에서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도착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의료진 3명이 즉시 게이트로 이동했습니다. 비행기가 도착하고 의사가 들어가 CPR을 시작했어요. 앰뷸런스가 게이트 바로 아래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는 5분 만에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작년 같았으면 15분은 걸렸을 겁니다. 저는 전화로 병원에 연락했습니다. 환자 상태 어떻습니까? 안정됐습니다. 골든타임 안에 도착해서 다행이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7월 에미레이트 본사에서 중간 평가가 있었습니다. 운영이사가 데이터를 발표했어요. 지난 3개월간 응급환자 대응 시간이 평균 43분에서 18분으로 단축됐습니다. 환자 만족도는 68점에서 89점으로 상승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파티마 훌륭합니다. 계속 진행하십시오. 하지만 저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18분은 한국의 15분보다 느렸으니까요. 8월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추가 연수를 받기 위해서였어요. 김태준 센터장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파티마님, 두바이 소식 들었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아직 부족합니다, 센터장님. 더 배우고 싶습니다. 뭘 더 배우고 싶으십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15분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18분이 한계예요. 3분을 더 줄이려면 뭘 해야 할까요? 김태준 센터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따라오세요. 우리는 인천공항 관제센터로 갔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이 가득한 방이었어요. 보십시오. 저 스크린에 뭐가 보입니까? 비행기들이요. 맞습니다. 우리는 모든 비행기를 실시간으로 추적합니다. 그리고 이상 신호가 감지되면 착륙 전부터 준비합니다. 스크린에서 한 비행기가 노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저건 뭡니까? 도쿄발 인천행 항공편입니다. 기내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했다는 신호예요. 지금 착륙까지 40분 남았습니다. 관제센터 직원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의료팀 코드 옐로우. 게이트 23번 대기. 김태준 센터장이 설명했습니다. 40분이면 의료진 배치, 휠체어 준비, 통역사 호출, 앰뷸런스 대기까지 모두 완료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도착할 때는 이미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 거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15분이 가능한 거군요. 맞습니다. 대응 시간이 아니라 준비 시간이 핵심입니다. 저는 두바이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본사에 제안했어요. 우리도 실시간 추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9월 시스템 구축이 시작됐습니다. 3개월간 개발하고 테스트했어요. 12월 드디어 가동됐습니다. 첫날 파리발 두바이행 항공편에서 응급 신호가 왔습니다. 착륙까지 50분 남은 시점이었어요. 시스템이 자동으로 의료팀에 알림을 보냈습니다. 저는 즉시 게이트로 이동 지시를 내렸어요. 50분 후 비행기가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은 이미 대기하고 있었고 휠체어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환자가 하차했습니다. 중증도 분류 2분, 이송 준비 3분. 총 12분이 걸렸습니다. 저는 시계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의 15분을 넘어섰습니다. 그날 저녁 김태준 센터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12분 기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축하합니다, 파티마님. 이제 두바이가 세계 최고네요. 저는 이메일을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22년 만에 제가 진짜 최고가 된 것 같았어요. 황금이 아닌 시스템으로요. 12월이 되었습니다. 두바이 시스템 개선을 시작한 지 8개월째였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두바이 국제공항 의료센터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 10시였고 공항은 비교적 한산했어요. 그때 긴급 호출이 왔습니다. 뉴욕발 두바이행 항공편에서 70대 여성이 호흡곤란을 호소한다는 거였어요. 착륙까지 40분 남았습니다. 저는 즉시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그 방식으로요. 의료진 코드 레드. 게이트 15번 대기. 산소 호흡기 준비. 40분 동안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의사 2명, 간호사 3명, 휠체어, 앰뷸런스까지. 비행기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갔어요. 환자는 창백했고 호흡이 가빴습니다. 산소 포화도 82%. 즉시 산소 투여. 간호사가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환자가 천천히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휠체어 이송 시작합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문 열림부터 환자 이송까지 9분이 걸렸습니다. 9분이요. 1년 전 같았으면 30분은 걸렸을 겁니다. 환자가 떠나고 저는 빈 게이트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저에게 뭘 가르쳐 줬을까요? 단순히 빠른 대응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15분, 12분, 9분. 숫자는 중요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의료센터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가르쳐 준 것들. 첫째, 준비입니다. 인천공항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미 대비하고 있었어요. 착륙 1시간 전부터 환자 정보를 수집하고 통역사를 배치하고 종교까지 고려했습니다. 두바이는 달랐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는 방식이었죠. 빠르긴 했지만 한국만큼은 아니었어요. 이제 우리도 바뀌었습니다.
착륙 전부터 준비하고 환자가 도착할 때는 이미 모든 게 갖춰져 있습니다. 둘째, 평등입니다. 에미레이트에서 저는 VIP를 특별하게 대하도록 배웠어요. 1등석 승객에게는 최고의 서비스를, 이코노미 승객에게는 기본 서비스를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83명 환자 전원에게 같은 수준의 케어를 제공했어요. 청소 직원이 쓰러졌을 때도 똑같이 대했습니다. 모든 생명은 평등하다. 김태준 센터장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서비스는 차별이 아니라 평등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셋째, 시스템입니다. 두바이는 화려했습니다. 황금빛 장식, 거대한 샹들리에, 럭셔리 라운지. 하지만 그건 겉모습이었어요. 한국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시스템이 있었죠. 의료진 배치, 동선 설계, 실시간 추적, 병원 연계까지. 화려함은 눈을 즐겁게 하지만 시스템은 생명을 구합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내다봤어요. 두바이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가장 화려한 도시.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아름다움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요.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김태준 센터장이었어요. 파티마님, 잘 지내십니까? 네, 센터장님. 잘 지냅니다. 두바이 소식 들었습니다. 9분 기록했다고요? 네, 오늘 처음으로요. 축하합니다. 이제 두바이가 세계 최고네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센터장님. 한국이 최고입니다. 저는 그냥 배운 것뿐이에요. 겸손하시네요. 사실입니다. 제가 22년간 몰랐던 걸 한국이 가르쳐줬어요. 뭘 가르쳐줬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법입니다. 김태준 센터장이 웃었습니다. 파티마님, 당신은 이미 훌륭한 선생님이 되셨어요. 두바이 직원들에게 잘 전해주십시오. 통화를 끊고 저는 의료센터를 둘러봤습니다. 8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공간이었어요. 새로운 장비들, 추가된 인력들, 재배치된 동선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태도였어요. 예전에는 빨리였습니다. 지금은 정확하게예요. 예전에는 효율적으로였습니다. 지금은 배려하며예요. 예전에는 VIP 먼저였습니다. 지금은 위급한 사람 먼저예요.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에서 받은 인천공항 의료센터 배지가 있었어요. 3개월 연수 기간 동안 제게 주었던 임시 배지였습니다. 연수가 끝날 때 김태준 센터장이 말했었죠. 이거 가지고 가세요. 두바이에서 힘들 때 보세요. 당신이 배운 것들을 상기시켜 줄 겁니다. 저는 배지를 손에 쥐었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었지만 무게는 묵직했어요. 이 안에는 한국의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생명은 평등하다. 준비가 대응보다 중요하다. 화려함보다 시스템이 생명을 구한다. 저는 배지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의료센터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봤어요. 거기에는 새로운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승객은 VIP다. 8개월 전에는 없던 문구였습니다. 제가 직접 만들어 걸었어요. 두바이 국제공항 의료센터의 새로운 모토였습니다. 밤 11시, 교대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근무조 직원들이 들어왔어요. 저는 그들에게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오늘 특이사항 없습니다. 내일 아침 도착 예정인 뭄바이발 항공편 승객 중 당뇨 환자 1명 있습니다. 저혈당 대비 포도당 준비해두세요. 젊은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파티마 선배님, 어떻게 미리 아셨어요? 항공사에서 사전 정보 보내줬어요. 우리가 요청했거든요. 아, 한국식 시스템이요? 저는 웃었습니다. 이제는 두바이식 시스템이에요. 의료센터를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12월 두바이의 밤은 쌀쌀했어요. 차에 타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두바이 국제공항 응급 의료 대응 시스템 개선으로 국제 인증받아. 저는 라디오 소리를 키웠습니다. 평균 대응 시간 12분으로 단축, 세계 공항 중 최고 수준.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만든 파티마 알만수리 씨는 한국 인천공항에서 배운 방식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차를 몰았습니다.
한국이 가르쳐준 것들이 이제 두바이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압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2025년 12월 20일 오늘이었습니다. 저는 두바이 국제공항 의료센터 센터장실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에미레이트 본사에서 보낸 공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파티마 알만수리 공항 의료 시스템 혁신 공로로 최우수 직원상 수상. 22년 만에 받는 최고의 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제게 있을까요? 진짜 공로자는 한국 아닌가요?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아이샤가 들어왔어요. 저와 함께 22년을 일한 동료였습니다. 파티마, 축하해요. 정말 대단해요. 고마워요, 아이샤. 그녀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줄래요? 1년 전 당신이 한국에서 돌아왔을 때 저는 의아했어요. 갑자기 모든 걸 바꾸자고 하잖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저도 압니다. 다들 저를 이상하게 봤죠. 맞아요. 특히 모든 승객은 VIP다 이 문구를 걸었을 때요. 다들 비웃었어요. 두바이는 원래 진짜 VIP를 위한 곳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아이샤가 미소 지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요. 어제 청소 직원이 쓰러졌을 때 기억나요? 우리 팀이 5분 만에 처리했잖아요. 예전 같았으면 직원은 나중에였을 텐데요. 맞아요. 그게 바로 한국이 가르쳐준 거예요. 아이샤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파티마, 당신은 두바이를 바꿨어요. 22년 동안 쌓인 관행을 1년 만에 뒤집었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배운 걸 적용했을 뿐이에요. 그게 쉬운 일인가요? 반대도 많았고 예산도 부족했고 사람들도 안 믿었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8개월 전 처음 변화를 시작했을 때가 떠올랐어요. VIP 라운지 예산을 의료센터로 돌리자고 했을 때 경영진이 얼마나 반대했는지 알아요? 아이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회의에 있었잖아요. CFO가 발끈했죠. 그날 회의가 생생했습니다. CFO가 소리쳤어요. VIP 라운지는 에미레이트의 상징입니다. 거기 돈을 줄인다고요? 저는 대답했었죠. 작년 VIP 라운지를 이용한 승객은 하루 평균 12명입니다. 하지만 응급 환자는 하루 평균 8명입니다. 누가 더 절박할까요? VIP가 우리 수익의 40%를 차지합니다. 응급 환자가 죽으면 우리 평판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제가 이겼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아이샤가 물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버텼어요? 모두가 반대하는데.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인천공항 배지를 꺼냈어요. 이게 저를 버티게 했어요. 아이샤가 배지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거죠? 네. 힘들 때마다 이걸 봤어요. 그러면 생각났어요. 83명을 15분에 처리하던 그 시스템을요. 청소 직원에게도 똑같이 대하던 그 태도를요. 그게 당신 힘이었군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어요. 뭔데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32A 좌석의 사라였어요. 첫 식중독 환자였죠. 이 사람 기억하죠? 당연하죠. 첫 환자잖아요. 이 사람이 2달 전에 다시 두바이에 왔어요. 에미레이트 항공으로요. 정말요? 네. 그리고 제게 편지를 보냈어요. 저는 휴대폰을 스크롤했습니다. 사라의 이메일이었어요. 파티마님, 1년 전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한국 의료진이 보여준 배려를 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두바이를 선택했습니다. 제 친구들에게도 에미레이트를 추천했어요. 왜냐하면 당신들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거든요. 아이샤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런 편지를 받으면 뭐라 믿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진짜 황금 서비스예요. 샴페인 각도가 아니라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거요.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김태준 센터장이었어요. 여보세요, 센터장님. 파티마님, 최우수 직원상 수상 소식 들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상은 센터장님 덕분이에요. 아니요. 파티마님이 직접 만든 성과입니다. 배운 걸 실천하는 건 더 어려운 일이거든요.
센터장님 말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김태준 센터장이 웃었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지난 1년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5월이었어요. 첫 대규모 테스트 때요. 23명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을 때였죠.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센터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준비가 전부다라고요. 그 말을 믿고 계속 준비했어요. 그랬더니 22분이 나왔어요. 한국의 15분보다는 느렸지만 예전의 45분보다는 빨랐죠. 그게 시작이었군요. 네. 그 후로 계속 개선했어요. 지금은 평균 12분이에요. 훌륭합니다. 이제 두바이가 세계 기준이 됐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아니요, 센터장님. 한국이 여전히 기준이에요. 저희는 그냥 따라가는 중이고요. 겸손하시네요. 그런데 하나 더 물어봐도 될까요? 네.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22년 경력의 정점에 서 계신데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두바이의 하늘이 보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끄럽습니다. 왜요? 22년 동안 제가 뭘 했나 싶어요. 샴페인 각도 가르치고 VIP 라운지 자랑하고 황금 서비스 떠들고 정작 중요한 건 몰랐어요.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입니다. VIP든 청소원이든 1등석이든 이코노미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요. 한국이 그걸 가르쳐줬어요. 김태준 센터장이 한참 침묵했습니다. 파티마님, 당신은 이미 훌륭한 선생님이 됐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이 두바이 직원들에게 가르친 것들이요. 그게 바로 한국이 당신에게 전해준 철학이잖아요. 이제 그게 중동으로 퍼지고 있어요. 통화를 끊고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아이샤가 물었습니다. 파티마, 앞으로 뭘 하고 싶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계속 배우고 싶어요. 한국에서 본 게 전부가 아닐 거예요. 더 많은 게 있을 거예요. 다시 한국 갈 거예요? 아마도요.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팀 전원이 같이 가면 좋겠어요. 모두가 직접 보고 느껴야 해요. 아이샤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가고 싶어요. 당신이 그렇게 감동받은 곳이 궁금하거든요. 저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두바이 국제공항이 내려다 보였어요. 하루 평균 8만 명이 오가는 공항이었습니다. 그중 누군가는 아플 거예요. 누군가는 쓰러질 거예요. 누군가는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1년 전에는 몰랐던 방식으로요. 한국이 가르쳐준 방식으로요. 저는 벽에 걸린 액자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모든 승객은 VIP다. 이게 제 22년의 결론이었습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배려가 진짜 서비스라는 것. 황금이 아니라 시스템이 생명을 구한다는 것. 그리고 VIP를 특별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모두를 VIP처럼 대하는 게 진정한 프로라는 것. 아이샤가 제 옆에 섰습니다. 파티마, 고마워요. 왜요? 당신이 우리를 바꿔줬어요. 저도 이제 일하는 게 자랑스러워요. 예전에는 그냥 월급 받는 직업이었는데 지금은 사람을 돕는 일이거든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제가 변화를 시도할 때 함께 해줘서요. 당연하죠. 우리 22년 동료잖아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두바이의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인천공항 배지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었지만 그 안에는 큰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이 저에게 준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두바이에서, 중동에서, 그리고 언젠가는 세계로요. 22년 만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황금 서비스는 샴페인 각도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마음은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창밖으로 비행기 한 대가 이륙하고 있었습니다. 어디론가 날아가는 비행기였죠. 저도 22년간 수없이 날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여행은 한국행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날개가 아니라 뿌리를 발견했으니까요. 사람을 대하는 진짜 방법이라는 뿌리를요. 저는 배지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 배지가 상징하는 철학을, 한국이 가르쳐준 가치를, 제가 배운 시스템을 평생 지키고 전하겠다고요. 두바이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그 온기가 아직도 남아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에미레이트 수석 승무원 파티마가 한국에서 배운 것은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진짜 방법이었습니다. 화려함보다 배려가, 황금보다 시스템이, VIP 차별보다 모두를 향한 평등이 진정한 서비스라는 것을요. 22년 경력이 15분 만에 무너지고 새로운 22년이 시작된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